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오는 길에도 저희 국회 방송이 역시 국회 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또 마주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비가 삼엄한 상태인데 오늘 오시는 길 좀 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백지원 대변인 어땠습니까?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마침 또 퇴근 시간이랑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걸어왔었는데요. 여의도역에서 걸으면 2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파도 있고 날씨도 네. 추워서 조금 힘들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정은혜 의원께서는 오는 길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미리 와서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좀 자료도 보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분위기가 가졌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도서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민들로 북적였거든요. 네. 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밖에 없었습니다. 1, 2층 다 해서 저 혼자 이제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고, 오늘따라 날씨가 또 더 춥습니다. 내일은 아마 더 춥다고 하는데, 이런 추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앞까지 나오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모두가 응원봉을 들고 나오긴 하셨지만 축제처럼 또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 또 하나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국회, 국민을 국회로라는 저희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빨리 저희가 이렇게 삼엄한 경비가 아니라 국회 도서관으로 국민 여러분들 모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열린 계엄 사태 2차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에선 방송인이자 유튜버 김어준 씨가 출석을 했는데 지금 국회를 통해 계엄 전후의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엄 선포 당일 밤에 체포된 한동훈 대표 이송 과정에서 사살하려 했다, 이런 미확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29분에 담화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자 오늘 질문 먼저 정은혜 의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 김어준 씨가 나와서 말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네, 좀 놀랐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이것은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제보를 받고 그 순간에 피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게 확인된 주장은 아닌 네, 거죠? 확인된 주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추정하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정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정보 속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이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김어준 대표가 말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조국 대표라든지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려다 도주한다. 그리고 나서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복한다. 그리고 네. 나중에 발견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 미국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말했던 발언과도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이 탄핵을 주저하고 있었던 국민들까지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특히 헌법학자라든지 법률 보수 측에 있는 법률학자분들조차도 이것은 정말 명백한 내란 행위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더 부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국민의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기 2시간이기 때문에 내란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의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패를 쳐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도 방송 패널로 나와 있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방송 패널로 좀 출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욱더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고
얼마나 즉흥적이고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여러 사안들이 함께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선관위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국정원에서 북한이 선관위 7차례 해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 서버 점검을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그 비밀번호가 1, 2, 3, 4, 5일 정도로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 네. 그래서 선관위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할 취지였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김어준이라는 유사 언론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서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거죠? 방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김어준 씨가 우방국이 제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미국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노, 이 한 글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답변을 했단 말씀이시죠? 네, 미국 대사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노라는 한 글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와 같은 이런 유튜버에게 그분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방송에 뭐 이재명 대표가 간다든지 조국 대표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공해온 것도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김병주 들고요.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죠? 네, 그것도 뭐 어떤 입장을 내긴 했는데 그 말이 뭘 확인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보처가 누구인지도 밝힐 수도 없고 좀 애매한 말로 그렇지만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김병주 의원실에서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것으로는 설명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지층에선 열렬한 팬층도 있겠지만요.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만 해도 여러 가지 정말 입에 올리기 어려운 정말 저급한 수준의 성추문 같은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모두 루머라는 게 몇 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선동가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과방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국방이면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과방위에서 이야기하고 또 제보 관련해서는 국방위에 있는 뭐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꼬여있는 것들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유감을 표한 상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잊혀져서는 안 될 사안이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시도했었는데 감사원 역시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밝혔습니다. 세습 채용이라든지 이런 비리 채용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방선관위까지 조직 뻗쳐 있었고 고위직뿐만 아니라 뭐 말직까지 이렇게 그냥 이게 병폐가 그냥 관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감사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 측에 사전에 제공을 했다는 점도 지금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감사원장 또한 헌법기관인데요. 감사원 또한 이런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 역시 헌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 계엄당을 내렸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담화문이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 정말 이번 주에도 많은 증언들로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공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 검찰만 쏙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수사본부 등 검찰이든 압수수색도 거부한 윤 대통령의 소환과 체포가 과연 가능할지 이번에도 정은혜 의원님 먼저 네, 일단은 직무가 내일 탄핵이 되어서 정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검찰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탄핵 가결이 되어서 정지가 네,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더 이상 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뭐 일반 특검으로 전환해서 뭐 수사권이 또 확보될 수가 있고요.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뭐 피의자 확보에도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쟁은 좀 나쁘게 보여지진 않은데요. 이런 수사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증인과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백지원 그 대변인께서 부대변인께서 이제 감사원장 탄핵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제보가 나온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무죄를 선고한 네. 또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법 위에 정말 누가 있는 건지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고 정치권까지 개입을 하려는 이 대통령실과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더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가정에 의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따라서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소환 조사에 응할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 원수에 대해서 헌법적인 사유가 아닌 사법 관련해서는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간다고 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수사 난맥상도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주체가 민노총과 조국혁신당입니다. 네. 그런데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내란죄 수사 주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했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고 뭐 국정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권한, 검찰에 있었던 권한을 경찰에게 몰아주면서 수사 체계가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해당 사안을 수사하기에는 많이 복잡한 상황인 것은 당연하고요. 이 수사 체계의 질서를 누가 잡느냐 하는 것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난항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수사기관들 사이에서의 이런 어떠한 갈등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경찰은 또 행정부 소속입니다. 따지자면. 그렇네요. 그런데 네. 행정부 소속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와 수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들도 난감해할 것이고 조사받는 입장에서도 어디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가 무슨 담당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항이 앞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네, 혼선을 빚고 있고 본인들도 지금 수사 난맥상이 앞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주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민노총 간부가 최근에 이제 간첩 행위로 지금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막을 보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탄핵 선동을 정부 초기부터 해왔다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 지령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간첩 세력이라든지 이런 마약 세력, 불법 세력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다라는 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국민 담화 이후에 40여 개 안건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삼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한 의원 측에서는 거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기호 의원조차도 이제 난색을 표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장관직을 수락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가문의 죄인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연히 그것을 고사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탄핵 소추안이 올라와 있고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정확한 상황 인식과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귀와 눈을 다 막고 있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외신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 언론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집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봐야 한다. 네. 그 유튜브를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계시길래 그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담화해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통일이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을 뭐 또 준비를 했다라는 네, 이런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내용들의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보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저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네.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표결을 앞두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제 뭐 내란죄에 대해서도 뭐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본인의 정치 생명에 대한 계산인 것 같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 구조상 대통령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야당과의 반목이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부적절한 법안으로 판단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밖에는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아예 영원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비리가 많이 적발되었었는데 그런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더 이상 행정권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뭔가 당대표가 직무정지해서 내가 대신하겠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탄핵 과정에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경우에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국무총리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수습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내일 오후 4시로 앞당겨졌죠. 오후 4시에 2차 탄핵 표결 결과. 네, 이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계속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날 텐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표결 전에 오전에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이 당론은 탄핵안 부결입니다. 네, 내일 또 새로운 의총을 열어서 새로운 당론을 만들 텐데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새 원내대표인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과연 어떤 입장을 낼지 이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이번에 먼저 백지원 부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론이 탄핵 부결이기 때문에 기존 당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부결에 이제 같이 동의를 해야 맞는 것인데요. 이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네. 해야 당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108석 중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20명 정도의 인원들은 아마 의결을 하는 것을 네. 가결을 하는 쪽으로 아마 내일 의견을 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내일 직접 표결에 참여하고 가결에 투표를 할 사람도 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의총이 열리면서 계속 시끄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디 총의를 모아서 좋은 결론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뭔가 사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전국의 안정과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네. 의견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개파색이 특히 친한계 개파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 때문에 이제 분당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이 7명인데요. 8명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30표 이상의 차이로 가결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샤이 탄핵 이런 표가 좀 얼마나 나올지 좀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샤이 탄핵이 아니라 지금 뭐 참석하겠다고 직접 의사표시를 굉장히 네. 어필을 하려고 하는 표결을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네,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네.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론과는 상관없이
항상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런데 특히 지금 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들은 이제 앞다투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라기보다는 내일 만약에 이제 찬성의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하기 전에 본인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정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계산 어떻습니까? 네. 원내대표의 표를 그 김태호 의원에게 던진 인원이 아마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이걸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그대로 그 인원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저는 샤이해서 숨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네. 찬성의 표를 던진다면 좀 더 강조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개파 색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의 시각은 어떨까요? 내일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7분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어서 8번째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8번째 분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기억이 되실 분이거든요. 저는 교과서에도 나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라면 아마도 가결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정은혜 의원께서 아쉽네요. 만약에 남은 한 자리 있다면 네. 나는 던질 것이다. 네, 당연하죠. 저는 네. 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데 사익을 추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개인의 사익도 저는 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 한 사람은 한 사람 독립적인 헌법기구입니다. 입법기구죠. 입법기구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당론에 반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원하고 그리고 개인이 본인이 사적으로도 이 지역구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탄핵에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탄핵에 뭐 부결하겠다, 지난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 사무실에 특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 네. 뭐 대구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조차도 시민분들이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근조를 놓으시다든지 네, 이제 뭐 항의를 하신다든지 시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건을 던진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역 민심과 반한다는 행위겠죠.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 유권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이렇게 웹자부에 명단을 만들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에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하셨던 분들의 이 성함과 계좌번호, 후원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응원을 해주자, 지지를 해주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수도권 의원들은 더욱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서울이나 경기권에 또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다음에 선거를 또 생각을 한다면 네. 이게 역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30표 이상 차이가 날까요? 가결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저는 그 당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론이 어떻게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당에서 처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 당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비례대표로서의 앞으로의 행위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투표로 맡기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싶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탄핵의 부결이다라는 입장을 내긴 하셨지만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기회, 그 소중한 기회를 한번 날렸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 더욱더 힘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의 차기 대권주자로 저는 부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미 놓쳤고요. 권성동 의원도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을 던졌을 때 누가 어떤 시민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을 아마 저는 막판에 좀 보여주시려고 지금 아껴두고 네. 계시는 게 아닌가 싶고 내일 현명한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당 상황에 대해서 덧붙여 네, 드리자면 좋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파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할 것처럼 지금 톤을 바꿨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근조한이라든지 이런 비난 공세를 좀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탄핵 찬성의 당론을 어기고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직을 걸고 하는 결기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탄핵에 찬성을 할 것이라면 그리고 당론이 반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할 네. 것이라면 비례의원직 사퇴할 각오를 하셔야죠. 그런 정도의 모습은 당연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당에서 당의 후보로 냈던 후보들이잖아요. 좀 찬성에 이렇게 이야기를 던진 분들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김혜지 의원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의원들,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2번이나 받은 특혜를 받았다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30초 정도씩 이번 내일 그 상황 이후에 앞으로 전국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혜 의원님. 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러분들 경제 안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지금 결단밖에 없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걸게 되면 또 금방 60일 내에 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뭐 경선을 하고 뭐 정상적인 그런 선거 과정을 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네. 여당과 야당에 어떤 후보가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국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전에는 탄핵 여론이 별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치닫다 보니까 이제 답은 탄핵이냐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